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6일 월요일 저녁 6시 14분입니다. 미국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신났고요. 갭상승 출발해서 신나게 잘 오르고 있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선방했다라는 표현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이 2% 가까이 빠지는데 오늘 그저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스닥보다 훨씬 강했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맞아서 더 이상 안 맞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긴 있습니다. 미국이 1년 내내 상승할 때 아시아는 먼저 1년 내내 박스권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맞아서 더 안 맞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오늘 오늘 조금 오르고 오늘 조금 내리고, 그게 그렇게 사실 큰 중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1년 내내 아시아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박스권이고, 물론 저는 긴축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유럽 같은 경우도 지 혼자 알아서 꾸물꾸물,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도 유동성을 늘리죠. 예, 아직도 유동성을 늘리려 꾸물꾸물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참고로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급락세에서 일단 급락세를 멈춰놓고 여기서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독일 지수입니다.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일단 어느 정도 지지선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붕괴되면 와장창도 할 수 있고요. 이거 지켜지면 다시 얘도 박스권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고요. 이 정도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하루 오르면 어떻고 하루 내리면 어떻고 그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것도 오늘 하루 오르면 어쩔 거고 오늘 하루 내리면 어쩔 건데요, 그죠? 딱히 그냥 다들 뭔가를 하여튼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연말이라서 다들 눈치를 보고 있나? 하여튼 아니면 벌써 다들 연말 휴가 갔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각기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긴축이고 뭐고 다양한 이유가 있긴 있지만 이런 단기적인 측면은 결과적으로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흐름은 전부 다 개인들 뒤통수를 치기 위한 그런 것이 이 시장을 움직이는 주 논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특별히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없고, 장중에 나왔던 악재 정도 한두 가지를 좀 살펴보자면요. 장중에 나왔던 악재라기보다는 헝다 관련된 소식이죠. 헝다 관련된 소식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이렇다라는 거. 주말에 이제 헝다가 공시를 통해서 달러 채무 상환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디폴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헝다 주식을 보면은 오늘 이제 폭락을 또 했죠. 예. 보시면 오늘 19%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워낙 많이 폭락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19%더 빠진다라고 해서 특별히 이상해 보이지는 않네요. 그죠? 아무튼 19% 폭락을 했고요. 또 그리고 이게 슬슬 다른 데로 전이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일 어쩌고저쩌고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부동산 디벨로퍼 어쩌고저쩌고가 디폴트가 발생하면서 시장 무력 확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점들 보실 수가 있겠어요. 뭔가 어쨌든 하나하나 이 충격들이 자꾸자꾸 옆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뉴스를 볼만할 것 같고요. 다른 거는 없었죠. 그리고 이게 언제 나온 뉴스더라? 이게 아마 주말에 나와서 벌써 시장에 반영된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 테슬라, 그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리콜 결정 요런 게 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만 놓으세요. 전 이게 지금 시장에 반영된 이슈인지 안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테슬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서 잘 찾아보시고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간 특별한 이슈 같은 건 없었다. 헝다 관련된 이슈 불확실성 나왔던 거고, 그로 인해서 아시아장이 어쨌든 좀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헝다가 상장되어 있는 홍콩 같은 경우는 또 다시 분위기가 굉장히 쎄해지고 있죠. 요즘에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홍콩 지수를 좀 자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전형적인 하락 추세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이걸 자주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게 우리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 홍콩 차트를 보시면서 아이고 잘 빠졌네만 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위로 올라왔을 때 숏을 잡았던 사람들의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를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자리들에서요. 원래 이렇게 더럽게 갑니다.
이 숏 포지션이 가장 속 시원한 거는 사실 이제 이 8기 3일 전 마지막 언더슈팅 막 마지막 툼에 나오는 3일 이런 때만 속 시원하지 나머진 진짜 몸에 사리가 나올 정도로 답답한 게 원래 하락 포지션이긴 해요. 원래 그런 겁니다. 하락 포지션이. 아무튼 지켜야 될 자리를 또 다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못살게 굴면서도 아래쪽으로 진행은 된다라는 거, 추세의 무서움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정도만 이야기를 드리고요. 뭐 한국 주식시장 내용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사실 별로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간단하게 하고 마칠 건데요. 일단 일요일날 저녁에 드렸던 영상에서 제가 가능성 3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일단 분위기상 보니까 콜은 죽일 것 같다. 콜 죽이면 이제 가능성 3가지가 있을 것 같다. 풋도 죽이면서 양매도가 되느냐, 풋은 살리면서 어떤 저항을 누적하느냐, 아니면 풋 대박이 나느냐, 그래서 지수가 폭락하느냐, 뭐 이런 쪽으로 3가지 가능성을 드렸는데 전 솔직히 이거나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왔네요. 이게 양매도가 나와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종가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종가가 제일 중요하니까, 종가가 저의 분석 기준이니까 종가만 봅니다. 저는 일단 그래서 보시면은 선물이 장 막판에 다 되돌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0.05포인트 상승 마감했다라는 거. 그래서 뭐 강보합이라 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양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아무튼 이 방금 전에 제가 그려드렸던 이거 3개 중에서 양매도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건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방향성 어떻게 될지 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같은 저런 마감은 뭐 저항을 누적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어요. 물론 저항이 누적됐었네 라고 이제 미래의 어느 순간에 보면 그렇게 알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선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뭐 추가 상승 가능성도 뭐 있긴 있다라는 점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옵션들이 비싸니까 콜도 죽이고 풋도 죽였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 제가 오늘 아무튼 오늘 보면서 좀 이제 한 가지 확신을 가진 거는 뭐 오늘 내린다 내일 내린다는 확신을 가진 게 아니고요. 개인들이 확실히 상승 쪽으로 많이 달라붙었구나라는 거, 그걸 좀 일단 다시 한번 더 느끼긴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제가 한국 시장 분위기, 이게 미국이 한 번씩 급락을 하니까 요즘 미국 분위기는 안 좋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과연 한국장 투자자들이 분위기가 어떤지 전 솔직히 요즘에 좀 파악이 좀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굉장히 헷갈리긴 했는데 오늘 꼬라지 보고서 좀 약간 확신을 좀 가지긴 했어요. 일단 개인들은 무조건 상승 쪽으로 일단 보고 있구나라는 거를 일단 오늘 수급을 보면서 좀 느끼긴 했습니다. 오늘도 뭐 선물이 장중에 1포인트 가까이 올라가니까 막 그 사이에 막 콜옵션들을 신나게 사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개인들 콜옵션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빨간불이라는 건 순매수가 일단 들어왔다는 거고, 풋옵션은 매도가 들어왔다는 거죠. 물론 이게 뭐 환매수냐 뭐 포지션 청산이냐 이런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진 않을게요. 사실 그런 거는 제가 여기서 안 따져봐서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지금 요런 숫자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개인들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계속 콜을 바라보고 있다. 계속 어쨌든 단기적인 측면에서 개인들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알 수가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또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하락하니까 봐라 이거 지수가 하락하니까 무조건 조정시 이거 무조건 눌림시 매수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개인들 같은 경우 코스닥을 3,700원을 샀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뭐 우려가 되고 일단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렸는데요. 선물 400짜리가 뭐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다시는 400에 올라오면 안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분명히 며칠 전에 드리긴 드렸는데요. 하여튼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뭐 400도 뚫고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가 이번에 400을 돌파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400 터치하면 너 그럼 숏 청산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제 다시 400을 터치하면 안 될 거다. 여기서 이제 다시 400 터치하면 안 되고 이런 선들을 오버슈팅해서 위에 있는 뭐 400을 넘어가면 안 될 거다. 그럼 슛 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혹시나 이번에 뭐 400을 터치하고 요 부근에서 뭐 400에서 또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은 뭐 계속 버텨볼까 합니다. 약간 좀 말이 좀 달라졌죠. 주식시장이 생물 같은 그런 거라 가지고 좀 하여튼 제가 웬만하면 했던 말은 계속 지켜가고 싶은데 말이 좀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무튼 무조건 400 갔다고 그렇게 딱딱딱 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생물 같은 거니까 이 400을 올라오더라도 어떻게 올라왔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400까지 과정을 어떻게 밟아왔냐. 400까지 텀벙텀벙 그 띵까띵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올라왔으면은 그러면 그죠? 400까지 올라오는 사이에 덕을 쌓으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400까지 올라오면서 놀면서 올라왔다면 손쉽게 올라왔다면은 400에 올라오는 이유가 그죠? 굉장히 불손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인들이 지나치게 콜옵션에 많이 달라붙고 있고 콜이 좀 비싸지기도 했고 이런 점들로 인해서 혹시나 얘네가 진짜 세력들이 정신 나간 척하고 400부근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고 일단 가능성은 열어놓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 때문에 일단 뭐 400부근으로 올라오더라도 그냥 뭐 가만히 일단 지켜보려고 일단 그런 마음을 좀 먹긴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그리고 개인들이 콜을 샀다는 게 뭐예요? 시장 분위기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은 이제 무조건 눌림시 매수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점들로 인해서 일단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것도 안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전에 그 재채기 갖고 마이크 잠깐 좀 껐었어요. 양해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그래서 요 정도 말씀 뭐 더 이상 사실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계속 뭐 심리적인 이야기들밖에 드릴 게 없는데 불안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씨 이거 미국도 빠졌는데 오늘 한국 또 올랐네. 분명히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 중에 불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왜 불안할까 저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숏 포지션을 관련해서 불안하다라고 느껴진다라면은 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시 매도라고 했잖아요. 어디까지 올라오는 게 반등시 매도의 한계점이냐를 모르니까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여긴 이런 추세선 같은 거 세팅 잘 해놓으시면서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미리 어떤 한계 라인을 머릿속에 설정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위에서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에 맞고 일단 떨어진 거예요. 물론 이게 양봉이고 상승 마감이기 때문에 어쨌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야 되겠죠. 혹시나 이게 돌파 한작 돼서 뭐 400을 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 400이란 라인이 지닌 자리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무것도 안 할 거라 이런 이야기를 일단 드리긴 드렸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디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다 라고 본인만의 어떤 한계선을 딱 설정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마음이 뭐 괜찮으니까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불안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셔서 그 한계가 넘어가면은 명확하게 뭐 손절을 하든가 일단 그런 그죠?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놨다. 아 이거 넘어갔네? 그럼 이제 숏은 손절하고 뭐 롱으로 따라가든지 롱으로 따라가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 예를 들어 이렇게 손절했는데 다음번에 또 이 선을 붕괴시키면서 아래로 내려왔다. 그럼 또 추격해야죠, 그죠? 이 선 여러분들이 설정해놓은 기준을 또 붕괴시켰으니까 추격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딱 설정하시면 아마 불안함은 좀 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대략적으로 뭐 기준은 뭐 요런 선 아니면 뭐 400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 정도는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별로 그렇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개미탑 쌓으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걱정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오늘도 뭐 사실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거래량 뭐 보시다시피 쭈루시 줄어들고 있고 중요한 저항 자리들인데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쭈루시 줄어들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 직전 고점 자리를 넘어서서 또 상승으로 이제 아예 상승 추세로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넘어가는데도 얘도 일단 거래량 잘 없기도 하고요. 그런 와중에 중요한 건 미국 주식시장은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그래서 오늘 뭐 지수가 어쩌고 저쩌고 됐는데도 변동성 지수들도 지금 보시면 21부근에서 더 이상 죽지는 않고 있고요. 물론 음봉이라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변동성 지수들이 그죠? 여기 버티고 있습니다. 왜 버티고 있겠어요? 미국 변동성 지수는 벌써 30 부근까지 벌써 29, 30 갔으니까 눈치 보는 거죠. 이거 지금 만기주라서 못 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만기주라서 못 가고 있는 거고, 만기 아니었으면은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와서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번 주가 굉장히 좀 애매한 겁니다. 그죠? 특히나 이번 주가 한국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 있지, 미국은 떨어지고 있지, 한국은 반등하고 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만의 기준을 빨리 하나 설정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냉철하게 움직이면 안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 하여튼 여러분들 수급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수급 같은 경우 오늘도 콜옵션이 이제 개인들이 70억이 들어왔는데,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게 뭐 환매수냐 뭐 포지션을 청산한 거냐 이런 거에 관해서는 자세히 논쟁하진 않을게요. 그런 건 궁금하신 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거 탐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리플에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한번 더 좀 찾아보긴 했는데요. 이게 제가 요즘에 계속 개인들이 콜옵션을 많이 뭐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많이 개인들 순매수가 찍히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해 드리는지 여러분들도 좀 아시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투자 포인트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개인들이 의미 있게 콜옵션을 왕창 샀던 날이 며칠이나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 반응이 어땠는지를 한번 직접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자리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자리들 며칠 없어요. 개인들이 콜옵션을 의미 있게 많이 샀던 날들이 그게 며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1년 정도를 살펴보셔도 되고요. 데이터가 있으신 분들은 코스피 몇 년치를 살펴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이 개인들이 콜을 굉장히 많이 샀을 때는 그 부근이 어떤 상승의 한계치였을 가능성이 높긴 높아요. 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이 날짜하고 콜 옵션 수급하고 직접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개인들이 콜옵션을 그렇게 많이 샀던 건 몇 거래일 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정답은 알려드리지 않을 테니까 한번 직접 찾아들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이런 데서 계속 이제 그런 것만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수급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더라라는 대략적인 이제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그냥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확신이 없으시니까 만드세요. 직접 이렇게 데이터를 찾아보고 그런 확신이나 그런 생각을 만들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거 직접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영상은 길이의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다 쳐다보진, 다 그렇게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뭐 하락 마감했는데, 일단 뭐 그죠? 지금 중요한 이평선들이 지금 빼곡히 모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죠? 이평선 다 수렴돼 있고 중요한 지지와 저항 박스권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요. 여기서 힘싸움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힘싸움 중인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오늘 또 상승 마감을 해줬네요.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자리는 일단 지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200원을 향해 갈지 안 갈지 일단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말씀드렸고, 특별히 뭐 더 할 말은 없네요. 이번 주 만기주니까 아무튼 목요일까지 계속 이런 식의 재미없는 흐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좀 분리해 놓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초대박 났다고 해서 한국의 대박이 지금 그게 연속적으로 나오기가 힘든 때예요. 왜냐하면 만기주기 때문이죠.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뭘 잘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죠? 뭐 단기 하락 추세 중이고, S&P 같은 경우는 4,540 정도가 어떤 지지선으로 지금 활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은 S&P보다 약하고, 근데 아무튼 얘도 단기 하락 추세인 거고요. 이런 점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변동성 지수 측면에서도 계속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 어쨌든 죽어야 될 자리에서 그렇게 잘 죽지는 않고 있어요. 죽어야 될 자리에 잘 죽지 않고 있고,
얘가 어쨌든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갭 하락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사실 변동성을 죽이는 데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하네요.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SVXY 같은 거 지금 막 마음 급해서 먼저 막 매수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렸었는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SVXY 같은 거, 그러니까 빅스가 이제 아래로 떨어진다에 대해 베팅하실 분들은 위쪽에 저항이 충분히 쌓인 걸 확인을 하고 나서 들어가야 돼요. 아직은 저항이 뭐 누적됐다 어쨌다 저쨌다 얘기 못 합니다.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SVXY 같은 거 어설프게 잘못 들이대면은 큰일 날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다음 주가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몰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그죠? 다음 주에 옵션 만기주잖아요, 미국은. 이번 주에는 변동성 좀 확대시켜도 괜찮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아무튼 뭐 결정적으로 이번 주에 변동성을 꼭 죽여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이번 주에 좀 그런 이유를 좀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무튼 그 29를 넘겨놓고 다시 일단 29 밑으로 개파락 출발해서 이렇게 개파락 출발을 했네요. 이런 점들 살펴봤고요. 뭐 오늘 밤도 똑같겠죠? 네, 오늘 밤도 그냥 어쨌든 또 똑같이 지지와 저항 테스트 하는 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하락 추세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나스닥도 S&P도 둘 다 단기 하락 추세라는 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갭 상승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정도. 네, 아무튼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지켜볼 때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딱히 그렇게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도 없고 그래가지고 네, 그냥 뭐 여기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코 고는 소리는 강아지가 자면서 이제 코를 곤 거고요. 네.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